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회계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 담당입니다. 최금민 감사 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 서 계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담당관 수고하셨고요. 직원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관 사안에 대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예, 연단에 서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으로 신문사에 대한 지면 광고, 방송사 스팟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기타 책자 광고 등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27매체에 90건 4억 896만 7천원을, 2020년도에는 21개 매체에 68건 3억 9,881만 6천원을, 2021년 4월 말까지는 17개 매체에 34건 1억 7,36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팟 광고용 영상 제작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건에 2,010만 8천원, 2020년도에는 2건에 1,906만원, 2021년도 홍보 영상 주제 확정 후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영상은 방송사 스팟 광고, 속초 시청, SNS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제4기 SNS 기자단 현황 및 개별 운영 실적과 우수 기자단 선발 현황입니다. 먼저 제4기 SNS 기자단 현황입니다. 구성 인원은 15명으로 위촉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지난 3월 중 관련 조례에 따라 활동 부진 기자 2명을 해촉하고 2명을 공개 모집해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제4기 SNS 기자단 운영 실적으로 속초시 주요 행사 홍보, 관광 명소 소개 등 게시 글수는 3,067건이며 1인 평균 204건입니다. SNS 기자단 4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기자 1명을 선발해 지난 3월 원래 조회 시 표창을 수여했으며 올해 반기별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 하반기 우수 기자를 선발해 표창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시 자체 홍보 매체 운영 현황 및 소요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속초 소식지인 속초홀리 제작 발간 현황입니다. 속초 소식지는 A4 구격 32면의 책자형으로 매월 4,000부와 점자 책자 1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0년도 소요 예산은 8,305만 원이며 집행액은 7,194만 990원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8,363만 3천 원입니다. 현재 약 2,500부는 구독 희망자, 출항인사, 통반장, 유관기관 등에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나머지 1,500부는 관내 47개소에 배치된 소식지 배부함과 대형마트, 대형 숙박업소 등 24개소의 배부 대행사를 통해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입니다. 운영 중인 매체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4개 매체이며 운영 방식은 SNS 전문 업체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네이버 블로그 누적 방문 수는 179만 891명,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10만 497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4,886명, 카카오톡 채널 팔로워 수는 128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 방송인 시정 뉴스는 격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와 LG 헬로 영동 방송,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시정 홍보용 자체 매체인 대형 모니터, 디지털 액자, 전광판을 통해 시기별 사진 및 홍보 영상, 시정 방송 송출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및 인터넷망을 통한 라이브 소셜 방송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주요 행사 현장 촬영 및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민날 기념 행사 생중계, 올해는 새 일출 영상과 2021년 시민날 기념 행사를 생중계했으며 향후 6월 23일 개최되는 2021년 실황민 문화축제도 유튜브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 성공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째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검찰로부터 통보되면 범죄 사실 유형에 따라 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건의 공무원 범죄가 통보되어 내부 종결 1건, 불문 경고 1건, 정직 1건, 훈계 1건으로 처리되었으며 2021년 4월 말일 기준 통보된 범죄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진정 및 비위 사건이 조사 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건의 성실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3명에게 훈계 처분을 하였으며 2021년 4월 말 기준 조사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번째 감사 실시 및 수감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 실시 내역 및 조사 결과입니다. 10페이지 하단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본청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총 3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5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감사 결과 2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이 친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출장비 지급 부적정 등에 대하여는 164만 3천 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본청 및 의회 사무과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중앙도감사원 수감 내역 및 세부 처분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강원도와 감사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회 감사를 받아 8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분사항은 불문 경고 1명, 기관장 경고 1건 처분되었습니다. 올 5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권, 관광테마시설 우선 협상자 대상자 관련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발생 내용 및 처분 현황입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법 및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위원은 5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근본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는 감사, 세무, 회계부서 및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및 승인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지난해 12월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정기 변동 및 2020년 1월 3일 기준 수시 변동 재산 등록 대상자 116명에 대하여 재산 신고 심사를 하여 이상 없음 72명, 실무 종결 46명, 보안 명령 5명, 경고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년에도 12월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째 시민감사관 활동 실적입니다. 속초시민감사관은 속초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감사관 겸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는 자체 감사 참여, 주민생활 불편 및 불만사항 제보, 시책이나 사업, 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의 비제보 등입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설악동 C지구 주차장 캠핑카 문제 해결 요청 등 6건 건의로 모두 처리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강원도 적극 행정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며 불명확한 법령 해석,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감사가 면제되어 문책을 우려한 정책 사업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형태를 근절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방역 마스크 수의 개량 가능 여부 등 3건을 신청하여 감사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국고보존 사업 한도의 증액 승인 관련 1건을 신청했으며 현재 강원도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속초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부동산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역세권 예정지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접수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상시 운영했으며 신고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체 조사는 1, 2차로 나뉘어 실시했으며 조사 방법은 토지 거래 내역 및 취득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동서고속철 국가사업 확정 발표 3년 전인 2013년 7월 10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조사했으며 조사 지역은 역세권 예정지로 조사 대상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7급 이상 공무원 481명과 배우자 직계 좀비소 1208명 등 총 1689명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범인의 토지 거래 내역은 77건 83명이었으며 조사 대상인 공직자 등은 투기자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소총 사건 내용 및 결과입니다. 소총 심사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총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소총 사건은 총 2건으로 2020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은 기각됐으며 올해 성실 의무 위반 건은 견책에서 감경되어 불문 경고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가 자료 시정 홍보용 전광판 최초 설치 및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용 전광판은 당초 시청사 중앙 외벽에 시청사 등에 개첨되는 현수막 대체 사용으로 없어요? 제출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전광판은 당초 시청사 중앙 외벽에 시청사 등에 개첨되는 현수막 대체 사용으로 시민 알림 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 당초 예산에 5,5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제품 하중에 의한 캐노피 안전 문제 대두로 2019년 4월 시청사 우측 하단으로 변경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2019년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해 확보해 총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광판을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태양광으로 인한 시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장소 검토 후 2019년 11월 7일 시립박물관 전시실 옆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전광판 운영 현황은 박물관으로 이전 설치 후
실내에 설치된 점을 감안 시인성 문제로 시정 구호 및 문자 위주의 홍보 안내 문구를 게시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 장단기 휴관 등으로 활용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및 주요 행사 홍보 문구를 게재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편집실에서 원격으로 제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의원님들 간 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광판 자료는 특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여서 그분한테만 지금 자료가 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우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시정에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이 홍보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뉴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 관리를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은 2,100만 원. 2,100만 원이 다 여기 관리 예, 예.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네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정방송 자체 제작 방향은 또 다른 예산이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 뉴스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 그렇게 사항입니다. 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의 뭐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광고 요법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또 비대면 요즘 코로나에도 비대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그 생성을 해서 지속적인 업로드를 한다던가 또 우리 SNS 기자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SNS 기자단의 노고가 그 눈에 보이거든요. 또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 속초는 좀 더 홍보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9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 방송은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저희 아나운서하고 수어 통역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영상 편집실에 이제 그 녹음 방송실이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예, 거기서 시정 아나운서가 예, 멘트를 통해서 시나리오 작성된 걸 멘트를 하고 또 우리 영상 편집 직원이 필요한 또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같이 녹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도 들어가고 수화도 들어가고요. 수어도 꼭 들어가는 건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한 시간은 얼마? 격주마다 뭐 그거 만들어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방송 그 시간은 녹음하고 이런 거는 하루에 그 시정 아나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거는 하루 만에 되지만 하루 만에 그 끝나고. 준비하는 과정 그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는 그게 오래 걸리겠죠. 시일이 소요돼서 또 편집하는 과정도 시일이 소요돼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격주받아 하신다. 그리고 그 아나운서 용역비하고 소통력 용역비하고 차이가 커요. 이게 문제가 있나요? 아, 아무래도 이거 아무래도 수어 통역은 그 우리 그 협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단가가 나온 거고요. 결정이 되는 예, 거고. 예. 아나운서 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프리랜서를 예전에 사용했을 때 그 용역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예. 단가에 따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아주 멋진 제도인데 이 시민감사관에서 나오는 이 제보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각 부서에 일단은 보내서 네. 결과를 받나요? 예, 예. 결-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고 그 제보하신 시민감사관 분들한테 다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지를 드리고. 예, 예. 근데 이 각동에 지금 우리 8개동에 지금 8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요 내용을 보면 활동 실적을 보면 중앙시장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이 한두 번 있는 예, 이 이거는- 지금 제보 내용이 아닐 거예요. 예, 이게 계속 예. 상시적인 그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서 뭐 CCTV를 확충해서 한다든가 그 지도 차량을 계속 순찰해서 한다든가 예, 열심히 하고 예. 있는데 이 결과가 좀 나왔나요? 단속 현황에 관한 결과? 그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전광판이나 그 상가 주정차 관련해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는 해요. 네.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개선의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금을 이렇게 뭐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단속에 대한 현황들이 있는지 우리 교통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보감사 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 있는지 그 결과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누구나 다 뭐 참 찌푸리게 하는 항만부지 카라반 중장비 뭐 불법 주정차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제보 당시는 이제 작년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 교통과 각 협업을 해서 그 당시 그 행정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현재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행정 제도만 를 하고 하죠. 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직 예,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결과지를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감사 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왔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저희 속초시 의회에서 그 역사 관련해 가지고 그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던졌어요. 네. 집행부에 던졌는데 부시장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사 담당에 한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1차, 2차 조사까지 다 마쳤죠. 네네. 다 마쳤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의혹 신고 및 접수 자진 신고였었고 두 번째에는 그 우리가 신고 대상자를 조사를 하셨죠. 네. 7급까지 해가지고 네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의회에서 던진 이 내용들이라 역세권 쪽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집행부에 의견을 던진 거거든요. 저희가 아예 없습니까? 조사한 결과 역세권 예정지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이제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77건에 83명의 이제 토지 거래 내역이 나와서 저희 이제 공직자나 직계존비속 뭐 동의 받은 분들을 현황을 다 조사한 결과 공직자 거래 내역은 4명이 나왔으나 그 2명은 가족 간의 매매고 2명은 그 취득 당시에
내부 정보 취급 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투기자가 없는 걸로 종결하였습니다. 또 강원도도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조사를 해 왔는데 강원도는 이제 조사 범위가 저희보다 좀 넘게 역세권 1km 반경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투기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걸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4명에 관한 그 자료들이 있나요? 자료는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나요?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못하고 공개 가능합니까?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좀 개인 정보라서 별도로 할 수 없고 방원 의원님 함께- 자료 예, 요청을 하셔서 예, 예. 그 자료 저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행감 전에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의원들 전원한테.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거 뭐 중요 사항은 뭐 없어도 되고 그 현황이랑 네.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지평비에 던졌을 때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던졌던 거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하여튼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방원우 의원님께서 유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 활성화 전략에 대한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 활동 실적에 대한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또 자료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시정 홍보죠. 아무래도 이제 속초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홍보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우리 또 담당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도별로 이제 광고비 나간 게 있어요.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신문사 2019년부터 20년, 21년 그 연도별 광고비 내역 네. 어느 언론사인지 네. 그 2010, 예, 여기 이제 19년부터 나왔는데 18년부터 좀 해주십시오. 2018년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SNS 기자단이 이제 4기죠. 네. 그 임기가 2년이고 네. 이제 공식적인 속초시 홍보 기자죠. SNS 홍보 네. 기자님, 네. 기자단 네. 그 임명장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15명이 이제 수고를 하시는데 건당 뭐 어떻게 저기 교통비 같은 경우는 나갑니까? 활동비? 교통비는 아니고 그 본인의 개인 SNS에 블로그나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게재했을 때 네네. 그 건수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활동 범위는 정해져 예. 있습니까? 범위는 속초시 전역이라고 전역이고 보시면 됩니다. 15명이 다 똑같이 어느 분야 나눠진 건 없고 나눠진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예. 다 똑같이 예. 자기가 이제 원하는 예. 대로 예.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활동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조직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15. 저희가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는 네네. 저희가 이쪽 뭐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기본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또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네. 중복돼서 이렇게 찾고 예. 이게 올라오면 좀 너무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활동 관할을 네. 서로 이제 조직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활동 지급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네. 또 지급을 해드려야 하는 게 또 맞는 거고 네. 교육은 1년에 뭐 어떻게 교육은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이촉됐을 때 발대식 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는 우리 SNS 담당자가 수시로 그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그 앞으로 소통방 같은 데서. 앞으로 SNS 기자단이 속초시를 대변하는 자격 요건이 되려면
작용 요건이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적인 강화를 좀 시키고 또 어쨌든 간에 그분이 대표로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기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 같은 경우도 좀 간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다면 계속 이 지속적으로 할 거죠. 네. 4기, 5기, 6기 예, 이렇게 나갈 거죠. 예, 지속적으로 할 뭐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자단을 일단 속초시 기자단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강화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례는 있죠 우리가. 네, 조례는 네네. 있습니다. 조례대로 교육 시간도 이수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SNS 이 기기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줌으로 저희가 그 화상회의 겸용해서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홍보대사 기자들은 속초를 대변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 감사관이 이제 겸직으로 도민 감사관까지 도민 감사관 겸임. 예, 같이 겸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동 대표로 동에서 이제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시민 감시관으로 임명받는 거죠. 감사관은 이제 속초시 거주자고 사회단체 뭐 활동이 왕성하게 많은 분 해서 공개 네. 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졌고 또 대민 관계도 많이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도 있는데 21년도에는 실적이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네, 없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나 뭐 이런 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의치 못했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이 역반응이 되고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그러한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고요. 거기 이제 제보 내용에 보면 저도 이제 의원이지만 좀 궁금했어요. 청초호수공원의 청초수 물의 인근 시유지 그게 계속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 행정 계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영 주차장 역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공영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에서. 그리고 이제 인근에서는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출입구도 뭐 끈으로 막고 그랬더라고요. 좀 미관상 보기 심하게 한쪽으로 들어가게 한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청초 유원지의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끝이라면 끝이죠. 그런데 거기를 시유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시민들이 주차를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가 사유지인 줄 알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동하신 분들이 트러블 생기고 서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시에서 좀 중지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냥 시에서 공영하는 주차장처럼 아예 시설을 해놓던지. 관련 부서와 네. 이제 제기된 건 2020년이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네. 공영 주차장 이제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네네. 해당 부서하고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원욱 부의장님이 이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네네. 이것도 이것도 같이
예. 같이 상세하게 네, 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청초물에수 그 인근의 시유지 예예 공영주차장 예. 그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광판도 저도 좀 궁금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입구에 떡하니 써놨죠. 네. 참 정말 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그 한순간에 그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 낭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당시 뭐 그 낮에 햇빛 때문에 시인성 때문에 그 위치를 이제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내에다 해야 되냐, 청사 어디 밖에 해야 되냐, 관광지에 해야 되냐 많은 그 처음에 검토 끝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 부풀었어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 올 것이다. 네. 우리 시가 낡은 정사인데 그 전광판이 정말 빛내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랏빛 향기를 가지고 꿈꿨는데 그게 저 관이 아니 완전히 전광판이 완전히 뭐래요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었죠.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검토 결과 어디다 옮겨야 될까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한 결과 실내에 옮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이제 실내 그 박물관 그 특별 전시관 옆에 공간 이렇게 가벽 비슷하게 그쪽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장소가 비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음. 제자리에 좀 넣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좀 실내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도 이렇게 넓지 않아서 우선은 문자 위주로 조명이 밝지 않은 문자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 문구를 넣어서 로테이션 돌아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예산이 많이 네. 제가 이 시간에 끝내드렸습니다. 그 12가 이미 이제 그 물은 엇그러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수습을 잘 해서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빛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시립박물관에 아예 자리를 딱 잡든지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에서도 자리도 못 잡고 그러니 그 한번 문제 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우리 그 언론사 2018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죠. 이영선 의원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 행각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SNS 기자단 활동 전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과연 그 7페이지 보시면은 SNS 기자단 활동 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게시글 수로 표현을 해놨는데 네, 제가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게시글 수가 평균 26건이에요. 15명이. 그죠? 1인당. 예. 이거 평균을 내보니까 26건이더라고요. 근데 26건에 못 미치는 분들이 SNS 기자단 중에 8명이에요. 15명 중에.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평균에 못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0건에서 1건인 분도 4명에서 5명,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의사를 좀 확인해가지고 SNS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3월에 네. 2명을 해촉을 했거든요. 네. 실적이 저조한 분은. 제 얘기는 네, 지금 네. 0건, 1건, 뭐 3건 아, 그 이런 양건- 분들은 의사를 확인해서 네, 예.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도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예, 않겠냐. 활동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독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근데 시민감사관 활동이 2021년도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청초수 물의 인근의 공용주차장은 담당 부서 업무 보고 때 하반기에 유료화한다는 그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일개에서 그 사기업이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야기가 돼서 이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광판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이제 시립박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옮겨간 위치에 대한 적적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제 공고와 감사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대변인 제도 지금 현재 그 운영 상황 어떻게 대변인제 해서 주변에서 좀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대변인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 지적사항이나 좀 이슈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또 이슈되는 사항을 그 하나의 창구죠. 이렇게 지금 기자- 현재 네. 실적이 있나요? 운영하고 실적은 있고 2건 정도 있습니다. 두 저희가 건이고. 2건 있고 기자실에 가서 해당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해드리는 충분히 제도라고 해드리는 보시면 자리로 됩니다. 지금 예, 예. 자리 잡고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대변인 제도가 이제 시작이고 네. 또 초대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공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쭉 자료들을 보면 이게 관광가 이 상황과 굉장히 많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두 그 과간 그 벽이 좀 어떻게 없이 협업을 좀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 홍보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가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 저희 또 공보는 이제 언론 관련 홍보지만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뉘어서 하는데 그 홍보를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서로 홍보계약 관광축제 홍보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뭐 겹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공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제 매번 그 지방지죠. 저희 지역 신문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나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보조 사업 위주 이런 상황들의 적극적인 이제 홍보인 거예요. 근데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어떤 맨날 행정이 뭘 하고 있다라는 성과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안들에 대한 지금 대변인 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시민들은 너무나 궁금해하는데 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매번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만 쏟아져서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발굴해서 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좀 네. 제가 그 홈페이지의 상황은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언론사별 뭐 광고비도 있고 SNS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이버에 나오는 시청을 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속초시청. 네. 근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하단에 그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될 것 같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면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광고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광고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 원주시청은 치면 이렇게 시원하게 유네스코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 또 하나는 이제 속초 춘천은 보면 춘천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시가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무미건조한 상황이 아니라 똑같이 있는 상황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반영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이제 8쪽에 보면 저희 속초 소식지 이제 제작 발간, 속초 홀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관에는 이제 출향인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각 단체들도 나가고 있고 네. 또 우선 관내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그냥 네. 속초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나눠보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속초 홀릭의 부분은 속초가 이렇게 살아요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 광고를 하고 이 비용은 들어가면서 속초의 또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로 좀 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 공항이 엄청나게 양양공항을 가 보시면 이거는 양양 지역에 있지만 양양군의 공항은 아니죠. 네. 근데 속초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광주까지 가는 한번 그 비행을 타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만석으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호남권과 우리 이 영동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 요즘 신혼여행도 이제 설악산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되었더라고요. 이 즈음에. 그런데 속초를 오겠죠. 양양공항을 오는 사람이 양양으로 오는 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동권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양양공항의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양양 소식지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매일 또 관광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관광가가 이제 관내 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네. 이 소식지는 양양과 협의를 해서 공항 측에 게시토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네. 것 같고요. SNS 기자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자단 위촉의 상황도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이게 공보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속초를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살고 있고라는 부분이 관광과 같이 모든 정책들이 많이 중심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기자단 분들이 SNS라 그럴 때 그 많은 SNS 중에 뭘 주로 하고 계신 거죠? 주요 관광이나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아니, 이용 있습니다. 매체가 대부분 이용 매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을 많이 네. 해놨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을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페이스북이 이제 60대 전유물이 돼요. 예, 50대, 60대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SNS 기자단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내나 자매시나 SNS 기자단과 명예계의 기자로 좀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좀 파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페이스북 친구 맺기 한 사람들은 다 속초에 있는 분들끼리예요, 대부분. 그 맨날 우리끼리 그냥 홍보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 기자단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활동비 지급이 또 인상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도 아, 있고 또 정보 같은 거 정보를 네. 저희가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 되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기자단 활동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의 부분에 글쓰기 참 중요하죠. 짧은 글쓰기, 핵심을 잡아내는 거, 사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공개 그래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네. 감사에 관한 부분은 추가 질의로 좀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추가 질의 활용해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우리 속초시 대변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공보와 관광 홍보에 대한 구분과 협치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보에서 일반 시정에 대한 단순 홍보가 아닌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민들과 함께 해달라는 주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속초시청을 치면은 단순하게 저렇게 뜨는 것들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좀 해가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고요. 속초홀릭 배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속초 시민들뿐만이 아닌 관광객들과 그 외의 분들에게도 대부가 돼서 우리 속초 시정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또 있으셨고, 지금 세 번째 발언을 해주셨는데 발언해 주시는 의원들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게 SNS 기자단의 활성화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SNS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라든지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지리시마다 SNS 기자단의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은 그만큼 보는 눈들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 피감기관과 또 감사하는 쪽에서는 좀 살살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농담처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의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우리 공보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순기능도 많다라는 것을 잘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직장 다니면서 감사 많이 받아봤고 또 때로는 또 징계도 받아보고 했지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업무도 개선이 되고 또 그 조직이 또 건전해지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곳은 일반 회사하고 달리 시민들이라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특히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사에 대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감사 계장님한테도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 규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그 지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정하고 개선하면 그 조직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식 같이 하시나요? 네. 자, 담당관님 저는 이제 앞서도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전광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산 절감 및 그러니까 예산 낭비 사례로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공보감사 담당관 이 조직 생기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계에서 그 청사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고 네. 잘 안 들립니다. 청사 그 우리 공간 중간에 그 보통 행사 때 우리가 프랜카드가 이렇게 세로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기 흉하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중앙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이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캐노피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변경을 해서 저쪽 화단 쪽으로 그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마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질문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셔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당초에는 5,500에서 1회 추경에서 2,000을 추가해서 7,500으로 사업비가 바뀌는데 그 증액을 그만큼 가치가 있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시청에 있을 때, 예? 당초에 장소에 있을 때 네. 2,000을 증액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에 놨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설치 위치가 그 동남장으로 햇빛이 비치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게 시인성이 네. 저하되고 또한 위치가 청사를 그 시인성이 전해고 야간에 적합한 그 전광판이다 보니까 시청 출입은 야간에는 출입을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직원 뭐 야근하는 직원이니까 그 볼 수 있는 민원인이 없고 홍보 효과가 없었던 걸로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외부에 설치를 했을 때 낮에 시한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는 모르겠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니 결과가 모르겠고라고 네, 하시면 안 아니, 되고 이게 지금 7,500만 원짜리 네.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미리 확인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 그렇게 구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 났는데 네, 설치를 해보고 나니 낮에 시향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낮에 여기다 두려니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구입 당시에는 그런 거를 확인하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토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미흡했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시 홈페이지에는 이제 계약 대금 현황인데요. 이제 당초 계약 기간이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인데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6월 28일 날 그냥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7,421만 2,500원은 바로 지급을 해요. 계약 기간 남아 있음에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는 언제 했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27일 날 설치를 하고 바로 6월 28일 날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물품 구매하고 검수하고 운전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나요? 아마 이게 신속 집행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잖아요. 우리 보통 신속 집행이 조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6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기 제가 알기로는 조달 물품으로 계약이 돼서 구입했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서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물품 구매 많이 해보셨잖아요. 요즘은 좀 그 코로나에서 어렵고 하여튼 네. 신속 집행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 걸로 저는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네. 담당관님 말씀을 존중해서 네.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자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유리판 방수형 고위도 LED를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운전해봤더니 낮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하자보수하지 않나요? 네.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 남아있죠? 네. 하자보수 했나요? 하자보수는 요청했나요? 안한 걸로 알고 아니면 있습니다. 말씀 좀 하자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7,4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뭐 전체 예산 뭐 4천 몇백억에 7천만 원 하면 비율적으로는 낮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했을 때 7,400이란 건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뭐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존의 사례들을 유출했을 때는 바로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안 보인다. 빨리 오셔라.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그 절차를 왜 안 했냐? 그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르겠다기보다는 이 기계 자체 전광판 자체 구현되는 거에 있어서 네. 한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또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깊게 그 검토를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잘못 샀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조금 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례나 또 다른 시군 사례나 또 벤치마킹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좀 그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또 제가 없었던 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그 담당 공무원이 할 때는 또 나름대로 검토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예,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한 곳이 박물관입니다. 네. 박물관에 이동할 때 이전 비용은 얼마였어요? 이전 비용이 한 700여만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왜 시 계약 정보에서 못 찾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할 때 결제를 받은 사업명이 그대로 이제 그 물품 구입하고 이럴 때 그대로 와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거 찾는 사업명이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명은 시정 홍보용 전광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 홍보용 전광판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고 속초시 이동형 시정 홍보판 설치 공사 강급 광고용 LED 유리판 구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전 비용이면 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전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 비용은 또 안 나와요 여기. 700만 원 들었어요? 그게 이전 비용이라고 그 한꺼번에 지출된 건 아니고 이게 소액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뭐냐면 청사 화단에 있기 때문에 화단 공사, 화단 정리하는 공사, 또 이 분리해서 이동하는 설치하는 비용, 전기 공사 이렇게 네. 4-5가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추진하다 네. 보니까 거기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당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운영한 게 2019년 11월 7일 날 이전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그 옮기고 나서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연 운영은 했죠. 가서 네. 이제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옮겨졌으니까 실내에 적합한 그 홍보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언제부터 꺼져 있었고 언제부터 켜져 그-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건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2020년도부터는 또 박물관이 코로나에서 휴관이 좀 많고 이래서 거의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 언제부터 켰어요?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와서 한 3, 4월에 한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운영한 건 한 5월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박물관 1층에 전시실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전시실의 용도가 시립박물관의 전시실 용도가 뭐냐면 어촌민속, 실향민 문화, 기증 유물실 등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울리나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여기에 지금 보통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크게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가 뭐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속초. 이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얘기. 이게 박물관에 어울리냐고. 차라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는 뭐 예를 제가 이제 대안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갯배를 넘어가서 그 갯배 넘어가게 되면 거기도 실외지만은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시한속 확보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료에 있다시피 신문 방송에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인터넷 매체에 지출되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속초 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인터넷 신문에도 한 750만 원짜리 광고가 나갔던 거로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보다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도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진영 신문보다는 또 인터넷도 많이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안당관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우리 감사 기능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우리 속초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전광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광판 역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에 대한 적적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립박물관도 전광판 위치가 적정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는 또 인터넷 신문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네. 네, 최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란 공보담당관님 비롯한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투기 관련된 그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대변인 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계속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제와 관련된 그 내용은 일단 소위 속초시의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신데요. 자,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중요 국가사업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된 우리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가에 건의하겠다라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변인 제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국가 사업으로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옆에 또 기자실이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지휘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선 군수님께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 말에 대응 가치도 없다. 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건 어떻게 담아야 되냐 했을 때 우선은 일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우선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대응이라는 그 논평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네. 마치 속초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에 네. 속초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지적과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니까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 사항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뭐죠?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그 없는 자료입니다. 없는 자료예요? 네. 아무래도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미숙도 있고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 미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미숙이라고 하면 신규 채용된 주무관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과외 부서장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마다 진행할 때 그 사안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때는 업무가 미숙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 그러니까.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업무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됐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이후에 그걸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사항들이 자꾸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이라기보다도 이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부서장님들하고의 많은 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속초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분이시죠?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4개 매체 정도 되고 14개 매체. 예. 지금 이제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종합해 보면은 통틀어서는 14개 매체라고 주요 말씀하시는 매체, 거죠. 출입하는 주요, 주요 매체가 매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 광고 책정을 살펴보니까 출입 기자, 소위 말해 지역 일간지 신문을 우선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주시는 건 맞죠? 우선 그렇게 지역 배정하고 일간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예. 그러면 인터넷 매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넷 매체도 관내에는 인터넷 매체도 있고요. 또 간 외에는? 강원권 내 또 인터넷 매체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보도 자료, 시험 홍보 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네. 지자체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좀 그 지자체를 강하게 공격하는 그 매체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과 관련돼서 인근 지자체 공무원 노조에서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현재까지는요? 파악된 게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속초시의회 의원 전원도 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서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이제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인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 정보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포함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찾아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꼭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체 조사는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진 신고나 이런 신고 제도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운영이라는 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반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전무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해서 해야 되죠? 저희가 이게 조사 시기 처음에 할 때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SNS 기자단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SNS 기자단 분들의 역할도 이런 것 좀 홍보에 같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뭐 어떤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중요 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널리 일반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일반 시민도 감시자가 될 수 있게끔 이거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공무원 공직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그 종사하시는 속초시 의회를 비롯한 공직자 700 공직자 모든 분들은 민원 서비스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공직자들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이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곳인데 그 외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전화 응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일례로 같은 청내의 공무원들끼리 업무상 통화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그 소통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최소한의 생각을 기본이죠. 하고요. 예, 예. 그렇다면 예. 그 예의가 그 선 밖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인에게도 제가 이제 그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저 민원인 누구누구인데 내가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전화를 받으면 예 어디 부서에 누구입니다. 예 뭐 때문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이렇게 그 통화를 좀 정겹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네 이게 답변입니다. 무엇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 톤으로 전화하시고 싶은 분이 두 번째 민원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00의 공직자,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 이 그 공직자들의 이 태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의 그 열심히 하는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대변인제 제도에 대한 운영 활성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을 때 신속하게 좀 언론 대응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예산 지출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속초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인근뿐만이 아닌 향후 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도 상시로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해주셨고요. 과연 민원인 불친절 응대는 감사 대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이런 문제들도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늘 잘하고 계시지만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속초시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타성해졌지 말고 항상 시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감사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감사가 지금 이제 19년 저희가 18년부터 계속 이제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2020년 이제 감사까지 해서 늘상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부분들이 교육
실시하신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회계 감사 끝나면 사례 네. 전파를 하고 네. 예, 공유를 해서 지적이 없도 다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네. 있고 올해부터는 이게 출장 여비 관련 이런 지적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 네. 그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공보감사 담당관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한번 검증 장대가 한 번 더 생긴 거죠.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한 번 걸러지니까 이게 좀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번 이제 행감에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개선을 위해서 20년도에 하신 게 이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신 거 맞죠? 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총괄 교육을 할 때 우리 네. 감사 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네.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회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담당하는 신규나 주무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업 지출하기 전에 이미 지출 결의서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회계 업무는 부서의 회계 업무는 거의 신규가 담당을 하고, 하더라도 예, 결제서는 맨 다 마지막에 있죠. 결제권자 이게 과장 예. 정결인가요? 네네. 과장님들이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과장님이 왜 계신 거예요? 신규는 신규끼리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 모든 행정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위에서 지도 감독하시라는 그 직책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안 하시는 거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매번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이번엔 보니 이제 청탁금지법 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부분이 사례가 더 또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만 원 이상씩의 상황들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식비로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회계 지출에서 상당히 좀 해이해졌다라는 상황들이 몇 개 과나 사업소에서 좀 드러난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공직자 애꿎은 신규들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조금 가르쳐 놓고 잘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지자체 안에서 신규 공직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거는 위에 있는 상급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을 실시하시거나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계장 이상에게 좀 책임을 지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감사 관련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죠. 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개 내용이 작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혹시 타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보셨나요? 작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분량이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한 관리 실태를 정기 감사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을 제가 쭉 정보 공개 이 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을 보니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공보감사 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그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 신청하고 해서야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실행의 상황들은 어떤지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일단은 올려놓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좀 제가 감사 이렇게만 하진 않죠. 그렇죠. 지금 2020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 외에도 감사 결과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 타시군 사례 한번 네, 보고 정비토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공보의 부분에 앞서서 다른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픈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쵸?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데가 있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여기서 보도자료 내면 그 보도자료 그대로 선의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정말 성실하게 쓰시는 기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좋습니까? 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보의 기능이 시정을 네. 홍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지적을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또 나쁘지 저는,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고마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이렇게 다가가기 좀 어렵다든가, 하나의 예로 보면 신년에 시장님께서 신년 그 대담 요청을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신년 대담하신 것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관여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인터넷 기자랑도 신년 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희의 출입 기자 이 명단에 들어있는 그 어느 이제 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를 하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어떤 기사라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화되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 담당관에서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재정 지출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되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부족하다. 타 시군과 좀 비교 좀 해서 좀 감사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강원도청이나 감사원 결과창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도 보기 쉽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언론사 형평성 문제는 뭐 내부적으로도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해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어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요, 과장님. 예, 기정 좀 푸시고 첫 시간인데 좀 무겁게 지나갑니다. 하는 일이 막중하시고 그런 기대들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 요거 하나만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신 겁니까? 이번 조사 예. 때요. 직계 정비소까지 다. 공직자들의 직계, 예. 직계까지. 예. 명의를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저 이렇게 있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속초의 대표적인 뭐 이렇게 대표하는 기관장님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그 주위의 땅에 대한 그 지주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었나요?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등기부 동본 띄면 그거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개인 정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공직자를 조사할 때도 개인 정보 동의서를 의원님들 다 받았듯이 다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질의를 예.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했던 거고, 도대체 이것들이 꼭 그렇게 조금 넓은 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들 다들 왜들 반대를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지 제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좀 틀려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다 했고요. 하셨다는 예,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답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자료 요구.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본질이 때 했던 그 시정 홍보 전광판 관련돼서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당시 계약 서류 일체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급업체가 이제 서울에 소재한 지스마트 글로벌 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나요? 네, 네. 그러면 그 회사 관련된 정보들도 좀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금 지급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라는 제 질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렇게 빨리 했냐는 질문에 이제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그 법적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거도 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은 전광판 계약서랑 회사 관련 정보랑 그다음에 대급 지급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예,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 감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가장 의원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NS 기자단의 그 활성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SNS 기자단이 우리 시정 홍보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런 부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오늘 전광판 문제입니다. 비록 전광판이 시청 본관 정문 앞에 이제 개첨돼 있다가 이제 시립박물관으로 갔지만은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표적인 이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돼 왔었고 비단 이번 감사 기간뿐만이 아니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